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이제 1920년대는 사건도 사건이지만 순서가 되게 중요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봐요. 3.1운동 이후에 독립군이 본격적으로 편성되는 거야.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적적 민족운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부 반성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랑 이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맞냐. 우리도 좀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되지 않냐. 됐죠?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여기저기서 편성이 돼요. 자, 스토리 그대로 따라오면 돼. 자, 편성이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에 활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편성된 다음에는 활약이야. 그럼 뭐 활약이라는 건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 되지? 자, 첫 번째, 봉우동 전투. 여러분, 올해 봉우동 전투 잘 봐야 돼. 되죠? 이미 앞에서부터 얘기했죠. 그래서 봉우동 전투 102주년.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실은 돌아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TV에서 뭐 KBS랑 MBC랑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반씩 해가지고 사실은 생방송으로도 실제로 방영을 했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1920년. 자, 봉우동 전투. 그러면 봉우동 전투는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외.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도 연합장전이야. 그러니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됐죠? 네, 그래서 자, 독립군의 활약 갑니다. 첫 번째, 봉우동 전투. 두 번째, 청산리 전투. 됐죠? 자, 봉우동 전투 그러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되죠? 자, 두 번째, 자,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 근데 실제로 청산리 전투는요, 저게 그 대표로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남만주와 북한도 쪽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가 실제로 우리 다 모인 거야. 다 모인 거. 됐죠? 실제로는 독립군 전체 연합작전이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대표로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예요. 그런데 이게 기록이 버전이 되게 여러 개야. 중국의 언론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을 몇 명 죽였냐에 대해서 중국의 언론들도 좀 다르고요. 언론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본 언론의 수치가 또 달라. 그리고 우리의 독립군의 기록도 또 달라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기록도 또 달라요. 그래서 최하 1200에서 최대 3000. 됐죠? 그래서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300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계속. 자, 그럼 봐요. 독립군이 활약했지. 그러면 독립군의 활약은 봉우동 청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싸워서 이긴 거야. 그럼 말을 뒤집으면 일본은 우리한테 진 거지. 피해를 받잖아. 맞죠? 그럼 이제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어리버리한 조선놈들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엄청난 보복전이야. 보복전. 자, 그래서 일본이 보복을 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시련이야. 시련. 첫 번째, 시련이 이어져. 첫 번째, 간도참변. 1920년 10월부터 21년 1월, 2월 요 정도 시기까지 해서 간도 지역의 조선인 마을에 와서 조선인들을 일본인이 대학살한 거야. 되죠? 네.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죽일 때도 정상적으로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일본 군 한 명을 죽이면 니네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겠다야. 그래서 죽일 때 절대 정상적으로 안 죽여. 살아있는 채로 파묻기도 했고요. 살아있는 채로 눈을 뽑기도 했고, 살아있는 채로 갈비뼈를 발라내기도 했고, 지아비를 죽여서 지어미에게 보이고, 손자를 죽여서 지 하레비에게 보였어요. 됐죠? 그래서 일본이란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도록 만들어주겠다야. 그래서 대학살. 이게 뭐라고요? 간도참변이. 그러니까 더 이상 머물지 못하니까 밀산반흥동 북만주 쪽으로 이동했다가 자, 북만주에서 독립군 임시부대가 하나 결성이 돼요. 이게 뭐냐면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자, 대종교일 서희를 총재로 해서. 그죠? 여기 이제 12월에 독립군 10개 부대가 북만주 밀산반흥동에서 임시부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명칭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 1920년대, 30년대 가면 그러니까 단체도 단체지만 또 독립군 부대들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비슷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봐요. 좀 전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얘기했잖아. 그치? 자,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자, 대한독립군단이야. 이름이 똑같은데, 뒤에 단자 하나 더 붙은 거야. 그죠? 좋게 생각해요. 뭘 좋게 생각해. 그러지 말고, 좋게 생각해. 그래서, 대한독립군을 외우면, 그 군, 북로군 정서, 서로군 정서 다 합친 연합부대가 대한독립군단이야. 그죠? 그러면 얘를 외우면 얘를 자동으로 외울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자, 소련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왜 소련 땅으로 넘어가냐면 당시에 소련이 시베리아 내전 중이야. 시베리아. 됐죠? 그러니까 1917년 소련에서는 볼셰빅 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레닌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이상사회잖아. 이상사회. 이상사회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 근데 레닌이 이 세상에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하게 돼요. 됐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되게 부담스러워했다고. 왜냐면 사실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역사의 5단계설에도 소련의 혁명은 사실은 그게 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후진국이었단 말이야. 마르크스 얘기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의해서 프롤레타리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거든. 그런데 아직도 뭐 농업 중심의 러시아가 무슨 뭐 자본주의 모순이야. 근데 실제로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결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나라야. 그죠? 그게 누구야? 미국? 영국? 프랑스야, 당시에.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노동자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이 어땠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됐죠?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 이런 노동에 시달렸어요. 거의 휴일도 갖지 못하고. 되죠? 그러니까 뭐 기계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이게 초기 자본주의에 굉장히 비참한. 이러니까 생각나네. 얼마 전에 대권 후보 중에 하나가 이런 말 했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뭐 일할 때는 그냥 프로젝트 완성할 때까지 그냥 화끈하게 막 120시간 일해야지. 이런 얘기 했잖아. 거의 망언이지, 망언. 환자야. 그게 여러분 언제 노동시간이냐면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랑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그랬어. 그렇게 인간들이 죽어갔다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도 조선인들을 그 정도로 노동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120시간 일하면요 죽어요 진짜. 됐죠? 120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4시간 하루도 자지 않고 5일 내내 일하면 120시간이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형 프랑스는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런 구조의 모순 속에서 이렇게 나의 노동부터 소외당하고 이렇게 영원히 착취당하겠느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러면서 사실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소련 혁명이 바로 정리가 안 되는 게 왜 내전이 일어나냐면 적군과 백군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시베리아 내전이 조금 장기화됐던 이유는 여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들이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반군, 그러니까 여기에 중앙정부에 반대했던 게 사실은 백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내전은 적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싸우는데 얘네들이 반군을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베리아 내전이 빨리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대한독립 이제 독립군들한테 야, 조선아 일로 넘어와라. 우리한테. 우리 어차피 다 여기 노동자의 나라다. 농민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이 똑같지 않냐? 저 악랄한 자본 제국주의랑 싸우는데. 그러니까 넘어와서 우리 좀 내전 있는 거 좀 종식하는 거 좀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너희를 또 지원해 줄게.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소련한테 넘어간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자, 소련 영토 알렉세프스크. 그래서 자유시로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1921년이 되면 요 내전 어느 정도 종식이 돼요.
그리고 나면 소련 적군이 배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이죠. 사냥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사냥에 대한 사냥이 시작돼. 사냥개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니네들 필요 없고, 자, 이제 우리 땅에서 니들이 그렇게 무기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위험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 들어왔으니까 무기는 우리한테 다 맡겨놔라. 야, 무기 다 내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무기를 어떻게 구한 건데? 이거를 뭐 소련한테 넘겨? 그럼 나중에 일본이랑 만나면 우리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 뭐 소리 질러? 뭐 침 뱉어? 어떻게 싸워? 맞죠? 그래서 이것만은 줄 수 없다.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무장해제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다수의 독립군들이 사살당하고 체포당하는 시련을 겪게 돼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유참변이라 그래. 됐죠? 그래서 독립군의 시련, 간도참변, 자유참변. 여기까지 되세요? 되죠? 자, 그러고 나면 다시 만주로의 귀환. 소련 영토로 갔다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만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앞에서 편성이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련 영토로 넘어갔다 돌아와서 다시 재편성이야. 되죠? 자, 재편성은 어떻게 되냐면 3부예요. 3부. 그래서 3개로 만들어지는데, 자, 3부는 이름 지금 일단 외우고 갈게요. 참, 정, 신. 3부예요. 됐죠? 참정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 뭐라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이게 위치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위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북쪽 국경선만 그냥 대충 그리면 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고 두만강이고 압록강이야. 돼야 되지? 이게 지도 뭐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대충 알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참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요. 참의부, 압록강 바로 위야. 그리고 정의부, 됐죠? 그리고 자, 북만주 신카요. 그러니까 소만 국경지 됐죠. 자, 국경지대. 자, 그래서 맨 위에 신민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이거는 단순한 미니까 이 자리에서 외웁시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뭐라고요? 참정신, 참정신, 참정신. 됐죠? 독립을 위한 참정신. 됐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러니까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북간도 쪽이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었거든. 딱 어디만 빵꾸 내면 되냐면 딱 북간도 지역만 빵꾸 내면 돼. 그리고 북간도를 빵꾸 내고 옆으로 돌리면 돼. 됐죠? 그래서 참, 정, 신. 됐죠? 북간도는 왜 없어? 이들이 떠날 때 뭐 있었어? 간도참변. 간도참변. 됐죠? 그러니까 여길 빼고 밑에서 위로 참, 정, 신. 3부의 영성이야. 됐죠? 독립군의 재편성, 3부의 성립. 3부. 그래 여러분 3부니까 외우기도 좋아. 봐봐요. 그냥 그대로 따면 돼요. 자, 3부, 23, 24. 그래서 25야. 됐죠? 외우는 거 별로 안 어려워. 됐지? 자, 그래서 3부잖아. 3부. 그래서 23, 24, 25라고. 됐죠? 참, 정, 신. 그러니까 외울 때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참정신, 참정신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왜? 이 각각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1년 단위로 만들어진다고. 됐죠? 참, 정, 신. 끝. 여기까지 됐어요? 자, 3부의 영성, 참정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참의부예요. 참의부. 그래서 23년 참의부가 제일 중요해. 육군주만 참의부. 임시정부 편에서 얘기했지? 지난번에 또 한 번 더 얘기했지? 그리고 오늘 이제 진짜 완전히 본격적으로 나온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3부의 영성. 자,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일본의 경무국장이 나서요. 자,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 막 좀 때려잡았더니 다 박멸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또 나타난 거야. 이것들 죽지도 않아. 옆집 갔다 다시 왔나 봐. 되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일본의 경무국장이 나섭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경무국장이 미스야야. 그래서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의 궁벌이었던 장장님. 됐죠? 중국식 발음으로는 짱째량이라고 하는데 이 짱째량이랑 자, 비밀 협정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의 제안이 뭐냐면
알바 안 할래? 알바? 알바? 니네 만주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 중에 불온한 조선인들, 특히 무기를 소지한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위험한 애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잡아오면 우리한테 넘기면 살아있건 죽어있건 우리가 머리 숫자대로 현찰로 사겠다. 됐죠? 그러니까 만주 군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군벌 얘기 기억나죠? 중국이 그 청나라 무너지고 나면 한동안 혼란기가 와. 그래서 군벌들, 군 장성들이 특정 지역들을 우리 통일신라 하되 호족들처럼 이렇게 일부 통치하고 일부 통치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주 쪽에 사실은 군권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짱짜량, 아니 짱쩌린, 그러니까 장장님이에요. 되죠? 그래서 만주군벌 장장님과 그러니까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가 맺은 비밀협정이야. 됐죠? 독립군을 넘기면, 조선의 독립군을 넘기면 머리 숫자대로 현찰로 사겠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하거든? 그래서 두만강 넘고 압록강 넘고 국내로 막 진입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만주에 있을 때는,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 작전을 특별히 수행할 때고, 여러분 만주에 있을 때는 일본군을 만날 일은 없잖아. 왜냐면 저건 중국 땅이니까. 그쵸? 그런데 만주에서 만주 군경을 만나는 일은 되게 많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미스 협정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독립군이 크게 실현을 당하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이회도에서 다시 또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1920년대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연표 정리하면 하면 좋아. 그러니까 1기, 2기, 3기를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2기라 그랬지. 2기. 2기가 정리가 잘 되면 사실 일제강점기는 빠르게 안정이 돼. 되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1925년 미스협정. 얘랑 똑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국내에서는 1925년 치안 유지법이야. 기억나? 그래서 실제로 이 치안유지법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주의가 엄청 두들겨 맞는다 그랬지.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 좀만 더. 자, 24년에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있다 그랬잖아. 1차 국공합작.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면, 자, 이게 국내에 알려지면서도 국내에서도 야, 우리도 민족적 영향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로 라는 민족 율당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됐죠? 자, 그런데 국외에서는 미스협정,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또 우리의 독립운동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러면서 민족율당운동이 더 가속화돼. 근데 우리가 이게 국내 거를 하고 왔어. 그렇죠? 그래서 자, 국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 그리고 나면 1926년에 국내에서는 또 공교롭게 60만 세 운동이 터져요. 60만 세 운동. 됐어? 그래서 60만 세 운동의 결과 조선 민흥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잠깐 소강 상태 빠졌지만 11월 정오의 선언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7년에 뭐로 이어져요? 신간회의 탄생.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총망라된 신간회의 탄생. 이렇게 이어졌었잖아. 기억나? 요 스토리라인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국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어. 자, 이번에는 미스협정 이후에 자, 국외 독립군들이 큰 위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민족적 역량, 독립군의 힘을 한대로 모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이슈는 뭐가 되면 독립군의 통합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독립군의 통합은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미스야 협정으로 인한 독립군의 실현, 독립군 활동의 위축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이슈가 1920년대 중반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요? 민족 율당운동. 그죠? 그래서 민족 율당운동의 일환으로 3부의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어떻게 흩어져 있어? 참, 정, 신.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 이걸 하나로 통합하자야. 그죠? 자, 그래서 독립군의 통합은 당시에 3부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3부의 통합운동이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자,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북만주의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의 구민북.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로 통합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내처럼
사실은 신간에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합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두 개로 통합돼요. 북만주의 혁신후에 남만주의 국민부. 끝. 1920년대 끝났어. 됐죠? 여러분 일단 제일 큰 스토리라인을 놓치면 안 돼. 되죠? 그리고 요 정도 1회독 정도만 해도 일단 반 이상 맞춰. 자, 천천히 다시 합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독립군의 편성. 큰 스토리는 놓치면 안 돼. 독립군이 편성됐으니까 활약을 해야지. 그럼 일본과 싸워서 이긴 거야.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 봉우동 전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러니까 요런 명칭 이제 요런 명칭을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외. 어차피 이건 연합군 부대 하여튼 독립부대 다 모인 거야 이건. 대승을 거뒀죠. 일본이 졌잖아. 가만히 있겠어? 일본의 보복전. 우리 입장에서는 실현. 되죠? 그래서 1920년 간도참변. 그래서 독립군들이 왜냐하면 일반 조선 마을까지 와서 조선인들까지 피해를 보니까 독립군 아닌 사람까지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북만주 밀산바 한동에 직결했다가 소련 땅으로 넘어가요. 소련을 믿고. 근데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지. 그래서 또 한 번의 시련을 당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21년 자유시참변.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소련이 못 있어. 만주로의 귀환. 그래서 만주로 돌아와서 다시 재편성하는 거야. 근데 재편성할 때 어떻게 하다고요? 3부.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뭐야? 참, 정, 신. 기억나지? 북한도만 빼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시간은 23, 24, 25. 신민부까지 만들어지면 3부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일본의 경묵장이 나오면 돼. 그래서 일본의 경묵장과 만주 군벌 사이에 맺었던 비밀협정 또 한 번의 실현. 뭐라고요? 미세협정. 그래서 미세협정 이후에 독립군의 실현, 큰 타격. 그리고 민족유일당운동.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그러면 자 국외에 있는 독립군도 다 통합하자. 되죠? 자 그러면 국외에 있는 독립군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3부 형태로 있으니까 3부의 통합. 되죠? 근데 하나로 통합한 데는 실패.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북만주의 혁신후에 남만주의 국민부. 외웠어? 지금 그냥 탁 외우면 돼. 내용 별거 없잖아. 봐요. 기본 스토리는 됐고 여러분이 몇 개 명칭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한독립군 이런 거, 참미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거, 혁신후에 국민부 이런 거, 이런 몇 개 단어만 외우면 돼. 됐어요? 끝. 자, 1930년대 갑니다. 1930년대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한중연합작전이야.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죠. 그죠? 지금까지는 중국 애들이 소위 말로 옆집 불구경했던 거 아니야. 지네들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일본한테 침략받았잖아. 그러니까 옆집에 한식집에 불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화요리 있는 새끼들 다 태어나서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그 옆에서 막 불났다 해. 막 그러고 보고 있었던 거지. 바람 분다 해. 뭐 이렇게. 맞죠? 근데 그 불길이 하필이면 중화요리집으로 번진 거야. 나무 젓가락만 타도 열내 잘 타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들도 난리가 난 거야. 우리도 불났다 해. 그러고 난리가 났어. 자,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한중연합작전이야. 공동의 적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은 2번 하는 거야. 한중연합작전 2번 하는 거야. 되죠? 자, 첫 번째는 만주에서 한조. 그리고 또 한 번은 중국 본토에서 한조.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뭐 때문이겠어? 뭐 이게 설명이 필요해? 당연히 일본이 만주에 대한 침공인 만주사변이지. 그럼 중국 본토는? 중국 본토는 뭐겠어? 37년에 일본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중일전쟁.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에서 한중연합작전. 됐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은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이 4개의 부대가 가장 기본이야. 됐죠? 자, 1930년대는 좀 이따가 좀 여기도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 근데 시험은 출제 80%가 다 여기서 걸려. 되죠? 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만주에서 해볼게요. 만주에서 한조. 됐죠? 자,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한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한조.
중본토에서 한조. 부대 4개 기억하면 되는 거야. 됐어? 별거 없어. 자, 다시. 자, 만주에서 한은 뭐냐면요. 자, 만주에서 한은 한국 독립군이에요. 한국 독립군. 이 군부대 이름 4개 무조건 외워야 돼. 그리고 지금 1회독부터 외워야 돼. 되죠? 그리고 시험은 여기 문제가 다시 말하는데 80%가 1930년대에서는 요 딱 4개를 물어봐. 되죠? 근데 틀리면 되겠어? 80%인데? 아니, 다른 거 다 틀린다 치고. 그지? 자, 그래서 지청천에, 여기는 뭐냐면 지휘관이에요. 지청천에 한국독립군. 두 번째, 양세봉의 조선혁명 군. 다시. 자, 중일전쟁 이후에 중본토에서 김원봉의 조선의용 대. 이건 했다. 그치. 김원봉이 중국 본토에서 1935년에 민족혁명당 만들고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국민당의 지원 속에서 1938년 우한을 어떻게 잊어버려? 우한, 한커우에서 조선의용 대를 창설한다고. 이게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 독립군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충칭정부 산하. 충칭정부가 1940년 충칭에 도착하잖아. 기억나? 그리고 나면 4차 개헌 강력한 단일 주석제. 주석은 김구.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의 창설. 이거 했잖아. 임시정부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조선의용대랑 한국광복군은 앞에서 의열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고 다 했던 얘기야. 됐죠?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한국광복군.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근데 조선의용대 일부 부대가 나중에 그 화북지대로 이동을 해요. 김원봉이랑 떨어져. 이 양쪽이 떨어져. 그래서 여기는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독자적으로. 내가 이걸 거꾸로 했구나. 자, 그래서 나중에 요거 독자적으로 움직여.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름을 아예 바꿔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야. 되죠? 그리고 여기 지휘관은 누구냐면 김두봉이야. 됐어? 이름이 다 빗빗하지? 괜찮아. 나 하다 보면 구별돼.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 일단 완전 중요한 게 한국광복군.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요 얘기도 우리가 몇 번 반복하는 거야. 근현대사에서 인물사에서 중요한 인물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잖아. 김원봉 의열단 할 때 했잖아. 임시정부 할 때 했잖아.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 반복적으로. 되죠? 완전 중요해. 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지청천의 한국광복군, 이거 일단 무조건 기억하고, 오늘 추가된 건 이거야.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됐죠? 그래서, 자,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한조. 중일전쟁 이후에 중본토에서 한조. 그 다음에 지휘관은 지청천과 원봉, 투봉, 쓰리봉이야. 돼요? 질문. 여러분, 이 지청천이 이 지청천일까? 이 지청천이 이 지청천일까? 같은 사람일 것 같아? 다른 사람일 것 같아?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이름 멋있지 않아? 청천. 멋있지? 푸른 하늘. 그러나 내 아들한테 붙이기 부담스러운 이름이야. 흔한 이름 아니야. 제 친구 중에 수학 교사인데 이름이 최청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 와, 이름 졸라 멋있다. 맨날 그랬어요.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 맨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푸른 하늘 멋있잖아. 흔하지 않아. 근데 지시도 흔하지 않아. 흔하지 않은 두 조합이죠. 원래는 근데 그 이름이 지대형이거든. 지대형. 원래는 지대형인데 나중에 이름을 청천으로 바꿔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 나중에 책에 나올 때 요거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책도 그래. 교과서, 8점 교과서가 그래. 이청천이 나오지. 이청천.
한번 듣고 끝.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왜 지정천이 이청천이냐? 왜 그러냐면 옛날에 독립군 지휘관들이 대부분 다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어. 그 대부분 다 가명을 써요. 가명 쓰고 다녀. 야, 너 누구야? 그지?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지. 장난해? 첩보 요원이라며. 너 뭐야 했더니 맨날 본명 맨날 말해. 제임스 본드. 맨날 이렇게 확 본드를 붙여버릴까 보다. 그죠? 장난해? 자, 봐요. 그래서 지청천이 만주적에서 활약하면서 썼던 가명이야. 그래서 김청천, 이청천, 박청천, 안청천. 돼요? 이게 전부 지청천이 썼던 가명이에요. 김청천, 이청천, 최청천, 박청천, 안청천, 공청천 뭐 이렇게 쓴 거야. 이 가명이라고. 나라면 이름을 바꿨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청천이란 이름이 워낙 언론에, 그러니까 중국 예를 들어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될 때 이청천이란 이름으로 워낙 보도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지금도. 그래서 실제 본명은 지청천인데, 근데 이청천은 워낙 신문에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뭐 일본 신문, 중국 신문 이런 데 자료들이 지금도 다 이청천으로 남아있어. 많이. 그래서 혼용해서 같이 써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7급 기출에 이렇게 또 굳이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자, 도장 찍고 갈게요. 그죠? 자,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지휘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지청천과 원봉, 투봉, 쓰리봉이야. 됐어? 원봉, 투봉, 쓰리봉.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쓰리가 제일 위에 있어. 쓰리가 제일 위에 있어. 쓰리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리고 이 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짜 싹쓰리야, 싹쓰리. 그래서 이 쓰리가 북한에 가면 유일하게 북한 최고의 영도자가, 북한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누구겠어? 김일성 말고 누가 있겠어요? 됐죠? 뭐 이순신이겠어? 자, 그래서 김일성이야. 근데 김일성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 있어. 유일하게 같은 레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쓰리봉이야. 진짜 싹쓰리야. 됐죠?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웃겨. 이유가 뭔지 알아? 양세봉이 김일성의 부친의 친구야. 돼요? My father friends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은 레벨이야. 그래서 북한 혁명의 영이야, 영. 좀 이따 돌아올게요. 쓰리봉이 먼저야. 두 번째. 원봉, 투봉이야. 스트레스 받지 마요. 좋게 생각해. 무조건 조선의용대를 외우는 거야. 조선의용군은 선지에 오답선지로 나와도 조선의용군은 절대 정답선지로 못 나와. 왜 그러는지 잠시 후에 얘기할게. 자,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완전 중요한 거야. 여러분, 김원봉 까먹으면 배신이야. 됐죠? 김원봉 평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내가 마지막 문장까지 내가 그거 옛날에 외웠던 거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 그는 다시 태어나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해됐어요? 까먹은 사람 걸리기만 해. 자, 그래서 뭐라고요? 약산 김원봉. 의열단인 김원봉은 어떻게 까먹어? 자,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이것만 외우는 거야. 돼요?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투봉은 원봉에서 나온 거야. 원봉, 투봉. 그래서 아류다. 이름도 비슷한데?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외웠죠? 그래서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조선의용 군. 됐어요? 자, 그 다음 한국항복 군.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일단 군부대 이름은 다 외운 거야. 군부대 이름. 여기까지 됐죠? 됐지?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34년이 되면 거의 만주가 일본께 되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투쟁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주에 있는 이제 독립군 부대들은 대부분 중포토로 이동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30년대, 34, 35년 이후에는 만주에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항일 유역대밖에 안 남아.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됐죠? 옛날에 지방직 9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안 나와. 됐죠? 왜 안 나오는지
좀 이따 내가 설명 끝나면 당신들도 끄떡끄떡 하게 될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면 중본토. 중일전쟁 이후에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중일전쟁 때, 자, 중국 본토에서 한중연합작전. 한조. 김원봉의 조선의 용대, 지청천의 한국강복권. 끝. 그럼 부대명 다 외웠지. 그럼 요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얹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 얘기 끝나는 거야. 자,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노군 연합하고 조선연맹군과 중국 의용군 연합하는데 요 얘기는 중부대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얘네가 싸워서 이기는 대표적인 전쟁이 뭐냐면, 전투가 뭐냐면, 자, 한국 독립군의 주요 전투는 쌍성보, 그리고 대전자령, 그리고 사도하자야. 되지? 다시. 자, 조선혁명군의 대표적인 전투는, 자, 영릉과 흥경성 전투야. 되죠? 근데 이거 말고 더 있어. 됐죠? 더 있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요 5 전쟁만 알면 무조건 맞춰.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선지로도 나와. 사료로 나오는 건 기본이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뭐 대전자령에서 독립군들이 매복하고 이제 일본군이 진입하자 뭐 공격이 시작되고 대전자령에서 승리 만약 이렇게 사료가 나와. 그럼 뭐겠어? 한국 독립군이지. 그 다음에 이 전쟁 지휘관 물어보면 지청천인 거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 뭐라고요?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되죠? 자, 그리고 됐어 그러면.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만주에서 한조, 중포대에서 한조.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리고 지휘관 어떻게 된다고? 지청천과 원봉토봉 쓰리봉. 지청천과 원봉토봉 쓰리봉. 되죠? 근데 보니까 야, 지청천 한국 대표다. 지청천 한국 대표인데? 한국. 지청천 한국 독립군. 요거 이름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충칭에서는 지청천은 한국 광복군이야. 만주에서는 독립군이고. 됐죠? 어쨌건 한국 대표 누구야? 지청천이야. 한국 대표 누구야? 지청천이야. 아니야. 한국 대표 쌍성전자야. 됐죠? 한국 대표 지청천이야? 아니야. 한국 대표 쌍성전자. 삼성 불패야. 절대 감옥에 놔두질 않아. 맞죠? 그래서 결국 또 나왔잖아. 가석방으로 또 나왔죠. 가석방으로 또 나왔어. 됐지? 근데 삼성전자 제품 좋아. 세계적 기업아니야. 사도 하자 없어. 삼성 거 사도 하자 없어. 됐죠? 네. 외운 거야. 여러분, 나 이거 안 문자 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게 단원인지라 제가 자존심을 접은 거야. 됐죠? 네. 된 거야? 다시. 여러분, 양세봉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어? 원봉, 투봉, 쓰리봉, 싹쓰리야. 싹쓰리. 제일 위에 있다니까. 됐죠? 김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야. 북한에서는 양세봉은 조선혁명의 영이야. 김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해. 양세봉은, 쓰리봉은 조선혁명의 영흥이야. 영이야. 됐죠? 완전 영웅이라고. 인민의 영웅. 됐죠? 네. 자, 그러면 외운 거죠. 외웠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주시면 되냐면, 자, 김원봉의 조선용대를 외우는 거고,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오리지널 원.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그래서 김두봉은 조선의용 대가 아니라 조선의용 군. 됐어? 그 다음에 이 두 부대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기가 둘 다,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가 중국 국민당이랑 연대투쟁을 해. 중국 국민당이랑 연대투쟁을 하면, 일본이랑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없어. 격전지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짱제스가 중국 본토에서 조선인들이 무기 들고 뛰어다니는 걸 엄청 싫어해.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선 뒤에 후방 지원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없어.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한국강복군은 1941년 대일선전포고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인도 미얀마 전선으로 가요. 인도 미얀마. 됐죠? 그래서 여기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쳐. 영국군과. 되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해요. 국내 진공작전. 그래서 이 국내 진공작전으로 준비했던 게 이게 정진군이야. 낙하산 부대. 됐죠? 자, 이게 정진군인데 이 국내 진공작전은 자, 미국 OSS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요. OSS가 뭐냐면 미 첩보국이에요. 미 첩보국.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
우리한테는 친숙해. 맞지? 우리가 좀 가끔 만나는 것처럼 CIA. 그 CIA의 전신이 OSS야. 그죠? 그래서 미국 OSS의 도움으로 자, 국내 진공작전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는 김에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은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인데 일본과 싸워서 이긴 전투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투명을 통해서 부대를 구별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조선인용대랑 한국광복군은 제가 2회독 할 때 다시 얘기할 건데 요거 구분이 좀 어려워. 왜 그러냐면 중국 국민당이랑 연대투쟁하면 일본이랑 실제로 나가서 싸운 전투가 없는 거야. 되죠? 그러면 얘는 뭘로 구별하느냐? 한국광복군만 바로 연합군의 대일선전포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독립군 중에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독립군 중에 우리가 영국과 뭐뭐 했다, 미국과 뭐뭐 했다라는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영국과 뭐뭐 했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광복군이야. 미국과 뭐뭐 했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광복군이야. 돼요?